의사 집안에서는 최소 명문대학생이 나오게 되는 흔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책 아비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비투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회에 의해서 습득된 몸의 습관이나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아비투스를 적용시키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열입니다. 이 서열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안에서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열이 중학교 때 일진, 이진 요 나누는 그럴 때 사용하는 유치한 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이용할수록 좋다는 것이죠. 높은 서열, 다시 말해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들이 상류층의 성공을 누릴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하기 쉬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수저로 태어나 잘 나가는 집안 환경에 자신을 맞춰야 했던 경우입니다. 환경 자체가 성공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 속에 자란 사람들은 특유의 부담감과 물려받은 자본으로 성공의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집안에서는 최소 명문대학생이 나오게 되는 흔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엄청난 흙수저, 최하층에서 태어나 지긋지긋한 가난을 목숨 걸고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성공에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수성가, 그들의 이야기에 상당수 해당하는 경우이고, 이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배산임수의 각오로 살아낼 때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중간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적당히 잘 사는 부모 밑에 태어나 딱히 열심히 살 필요 없는 자녀들의 경우 이렇다 할 성공을 이룰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가지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자본 중에 첫 번째인 심리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심리 자본을 얻기 위해서 7가지 주의점만 신경 써주시면 어나더 레벨을 꿈꿀 수 있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긴장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려움, 거부감을 감추고 항상 격식을 지킴으로써 인간관계를 보호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돋보이게 하죠. 시쳇말로는 쫄지마 라는 건데, 쪼그라드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보였을 때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장을 숨기기 위해 평정심, 침착한 태도가 필요한데, 이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아이템 얻듯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단련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탄이나 짜증 같은 표현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동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표정과 몸짓을 잘 통제해야 하죠. 굉장히 어렵겠지만 툭 튀어나온 감정으로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상당히 힘듭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까봐, 무시당할까봐, 탈락할까봐 안절부절해서는 안 됩니다. 뻔한 말이지만 실패가 다음에 성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난에 흔들리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결국에 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는 것이 엘리트의 아비투스라고 하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고용했던 사람에게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걷어내 애플을 종교에 가까운 브랜드로 키워냈으며 세상을 바꿨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세 번째, 새로운 경험에 미쳐야 합니다. 특히 넓고 쉽게 효율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독서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부자들을 연구했던 작가 토머스 콜리의 조사에 따르면 부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관용적이라고 합니다. 콜리는 자산이 36억 이상의 사람들을 부자로 봤는데 5년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부자 중에 88%가 하루에 30분 이상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전문서, 비소설, 위대한 인물의 전기 같은 것들을 읽는다고 하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적게 책을 읽고 주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책을 찾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은 그의 여가의 80%를 독서로 보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학생들에게 자기계발서, 경영서,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책들을 매일 500쪽씩 읽으십시오. 지식은 그렇게 복리이자처럼 쌓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럴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여러분 중 극히 일부만이 그 가능성을 이용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네 번째, 목표를 세우고 행운에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우연한 행운, 누군가가 도와주는 직접적인 후원, 부자 애인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죠. 콜리의 설문에 응한 부자들 중에 70%가 1년에 적어도 하나의 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세울 확률이 3%에 그쳤습니다. 또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스티브 시볼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들이 성공한 이유는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배가 한국에 도착하기를 고대하지 않고 직접 배를 만든다. 다섯 번째,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가난할수록 여론에 더 많이 끌려다닙니다. 남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죠. 반대로 부자일수록 사고와 행동이 더 유연합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남들에게 휩쓸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한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수군대는 소리, 유행에 따라가지 않죠. 미국의 심리학자 니콜 스티븐스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졸자는 자신의 이웃과 비슷한 차를 사려고 하고 대졸자는 그렇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큰 결정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친구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친구가 해외로 놀러 가면 나도 놀러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는 가난한 자들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고 트렌드를 만든다. 이 말은 40년 동안 부자들과 인터뷰하면서 부자에 대한 연구만 한 스탠리 박사의 저서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가 마인드를 가졌는가 체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직원이든지 사장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을 위한 심리 자본이 되기 때문인데 자신의 부서를 초월해 기업 전체를 봐야 하고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생산 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시장 상황과 트렌드 그리고 경쟁사 조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내 회사라는 생각으로 고객을 대하는 그 기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나모리 가지오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책은 삼성이 그들의 직원들에게 10년째 추천도서로 권하고 있는 책입니다. 뭔가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더 가스라이팅을 위한 말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계속 자신을 개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멈춰있는 물체는 이동하고 있는 물체보다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멈춰 있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에는 큰 힘이 들죠. 그러니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신다면 관성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해 탄력을 얻으십시오. 한 분야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요. 그들은 잘못 멈추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휴식하지 말고 휴식을 무시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쉬더라도 내가 쌓아온 성을 무너뜨리면서 쉬는 행위는 결코 없어져야 되고 계속 그 쉼을 유지한다면 성공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꿈과 관련된 쉼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관성이죠. 여기까지 성공을 위한 심리자본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여전히 맨날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앉아있네. 또는 말이 쉽지 그게 그냥 되냐?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너무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부자들이 한입 모아 이야기하는 것, 이 책, 저 책, 이 상황, 저 상황에도 얘기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찍먹이 아니라 진득하게 이 클래식을 따라보는 것이죠. 프로 자기계발러들은 이 7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고 있겠지만 어떤 것이 부자가 되는 태도인가 자세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줘 고맙습니다. 안녕.